안녕하세요. 허재현 기자입니다. 요즘은 정말 안녕하세요란 말을 그냥 인사말처럼 가볍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닌 것 같은데요. 다들 정말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시사 바리스타의 주제는요. 음, 전염병 특수를 노리려고 하는 이 정치인들의 이 문제점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당분간 총선 때까지 여러분이 올바른 정치인들을 택하실 수 있도록 제가 질병관리본부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허재현 TV에서 말이죠. 그런데 그냥 질병은 뭐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질병이냐? 정치 질병. 예. 정치병자들이 좀 있어요. 한국 사회에. 이 정치 질병을 이 총선 때까지 좀 관리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네, 당분간 허재현 TV에서 정치질병관리본부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코로나 방역 대책과 관련해서 정부의 순수한 어떤 보건에 대한 염려 이런 그런 정책 의견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불순한 목적으로 지금 현재 방역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분들보다 더욱 자격 없는 사람들이 나서서 설치고 목소리 높이는 것 이거 가만히 두고 보고 있다간 우리 사회를 훨씬 더 큰 혼란에 빠뜨릴 수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 방역 대책을 정부를 비판하는 이 세력들의 순수성과 의도를 검증해서 설명드리는 방송을 계속 내보내겠습니다. 제가 오해하지는 마시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저는 민주당을 지금 뭐 문재인 정부 무조건 편들겠다는 게 아닙니다. 혹세무민을 바로잡겠다는 것뿐입니다. 국민을 걱정하는 척하면서 그걸로 전염병 특수를 노리려고 하는 더 질 나쁜 정치인들을 잡아내려는 것뿐입니다. 오해 마시고요. 저와 상관없이 우리 정부의 방역 대책 실망하신 분들 계시면 비판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제 댓글에도 의견 남겨주시고요. 그건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우리 국민의 권리이고요. 다만 저는 방역 문제 전문 기자도 아니고 제가 뭐 정부에 대한 어떤 이 방역 문제 판단을 굳혀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설명드리기엔 좀 무리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자, 허재현 TV 시사 바리스타 당분간 정치질병관리본부로 운영을 해 가겠습니다. 자, 커피 내리고 다시 오겠습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님의 당부사항 좀 듣고 오겠습니다.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서는 환자의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최근 14일 이내에 중국을 여행하시고 귀국하신 경우에는 가급적 외부 활동을 자제해 주시고 손 씻기와 기침 예절을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선별진료소에서 진료를 받으시거나 1339 또는 지역보건소의 안내를 받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호흡기 감염병의 예방을 위해서 손 씻기와 기침 예절 준수 등 일상생활에서의 감염병 예방 수칙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허재영 기자입니다. 자, 먼저 이 중국인 입국 금지 문제 관련해서 지금 논란인데 이 부분부터 저희 정치질병관리본부에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철수 씨나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이런 분들이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게 이거죠. 중국인을 입국 금지해야 된다. 그리고 뭐 어느 정도 국민 감정도 일반 감정도 여기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왜 이걸 적극 추진하지 않고 있을까요? 자, 이거에 대한 판단은 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무조건 중국인 입국 금지 안 하는 게 과연 이게 정부의 실정이라고 볼 수 있을지는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저는 그걸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세계보건기구의 국제보건규칙 2조를 봅시다. 우리나라는 세계보건기구에 가입돼 있고 모범국가이기도 하죠.
여기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염은 통제하되 불필요하게 국가 간 이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동시에 각 국가가 개별적으로 강력한 조치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동시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규정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2월 4일부터 제한적으로 중국 지역 체류자 중에 외국인에 한해서 입국 금지 시키고 있습니다. WHO 규칙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중국 지역 중에 후베이성이라고 있잖아요. 우한시가 있는. 여기에 2주 이내에 체류한 적 있는 외국인은 지금 이미 입국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한국인은 입국을 시키고 있죠. 그리고 14일 동안 자가격리입니다. 이런 분들은. 공항에서 물론 발열 검사하고요. 지금 정치권에서 마치 중국인이 한국에 들어와서 전염병 뭐 이런 거 퍼뜨리고 뭐 이러고 있다는 식으로 선동하는데 아니요. 확진 판명 난 사람 중에 이런 사례 없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부가 이런 상황에서 중국인을 전면 입국 금지한다고 함부로 이렇게 발표했다가는 지금까지는 국제적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예? 또 다들 지금 뭐 이제 약간 숨 죽이고 계신 것 같은데 국내 이제 여행업계 종사자라든지 뭐 식당, 요식업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앞으로 생계 어쩌란 말입니까? 만약에 중국인 입국 전면 금지시키면 이분들 생계 누가 책임질 거예요? 우리 뭐 전반의 사회 경기 이런 것들 관리 정부 입장에서는 전염병 관리 플러스 온갖 것들을 함께 관리하고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있는 거고 국무총리가 있는 거잖아요.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WHO 규칙도 살펴보고 이런 것들을 함께 보면서 방역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반론을 제시하는 분들이 있죠. 지금 뭐 이스라엘이라든지 뭐 홍콩, 뭐 필리핀 이런 데서 한국인 입국 금지 이제 막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이제 할 수 있죠. 예. 세계의 어떤 여론이 지금 이런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도 이제는 조금 중국 여론 너무 눈치 보지 않고 입국 금지 조처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여건 됐다고도 뭐 살펴볼 여지가 있죠.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말이죠. 무턱대고 지금 중국인을 입국 금지 안 시켜서 지금과 같이 광범위하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졌다고 주장하는 분들의 말이 팩트에 안 맞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진짜 이분들 저는 가슴에 손을 얹고 진짜 정말 그 국민 건강이 염려돼서 그러시는 건지 아니면 때는 이때다 이러면서 그냥 정부 한번 흔들어 보자 하고 싶어서 이런 얘기들을 자꾸 퍼뜨리시는 건지 좀 커밍아웃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심재철 씨. 예? 보세요. 지금 중국에서 온 사람들 봅시다. 이 사람들 때문에 지금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습니까? 중국인들 지금 이 얘기 들으면 진짜 억울해서 펄쩍 뛰어요. 부산 지역 첫 번째 확진자 봅시다. 우한 시에 있다가 그 전세기 동원해가지고 귀국했던 교민 있잖아요. 이분의 아들이 지금 걸린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약간 황당하게도 아버지한테 그럼 전염된 거냐? 그건 또 아닌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우한에서 당연히 아버지가 오셨을 때 격리 조치 돼가지고 어디 연수원인가 한 14일 있었잖아요. 음성 판정 계속 받았거든요. 3번째, 4번째까지.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격리 조치 해제돼서 집에 왔다고 해서 가족한테 이거 전염했을 가능성은 없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아들이 또 이걸 걸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도대체 감염 발병 원인이 뭐냐? 아버지가 아닌데 분명히 온천교회 이분이 여기 온천교회를 다녀오셨는데 여기서 뭐 수련회도 갔다 오고 했는데 여기서 또 사람들이 집단 발병하잖아요. 약간 좀 미스테리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무조건 우한에서 우리 국민 데려와가지고 막 지역사회에 막 퍼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것도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리고 중국 국적자, 중국인 중에 확진 판정 받아서 국내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이 총 6명인데 이 사람들이 지역사회에 감염시켰냐? 봅시다.
이 중국 국적자 6명 중에 2명은 중국에서 감염이 돼가지고 들어는 왔어요. 그런데 공항에서 다 체크돼가지고 바로 격리 조치됐어요. 네? 그리고 2명, 나머지 또 2명은 누구냐? 중국인이긴 한데 일본에서 감염되어 갖고 들어왔어요. 이분은. 네? 그럼 나머지 또 2명은 누구냐? 이거는 어떻게 된 게 우리 국민이 오히려 여기 지역사회에서 병을 옮긴 중국인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리하면 우한에서 온 중국인들 때문에 우리 국민이 2차 감염된 사례도 없고, 그리고 우한에서 들어온 교민 때문에 지금 지역사회에 막 퍼졌다. 전 세계로 이거 괜히 데려왔네. 이렇게만 얘기할 것도 아니라는 거죠. 정확하게 알고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자, 요런 말씀을 좀 일단 드리겠어요. 그래서 무턱대로 뭐 중국인 입국 금지 안 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건 별로 과학적이지도 않고 방역 그 대책과는 별 상관없는 현재까지로선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거 팩트 체크를 좀 해드립니다. 지금 이걸 가지고 계속 정치권에서 막 문재인 정부가 실정을 했다니 그러는데 진짜 입 닥치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특히 황교안 씨. 진짜 이분은 자격이 없는 분입니다. 조용히 계셔야 될 일이에요. 에? 이분 누굽니까? 메르스 사태 때 총리셨잖아요. 에? 자, 문재인 정부가 지금 제가 방역 대책 잘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결과적으로 뭐 초기에는 다 잘했다 하더라도 지금은 어쨌든 결과적으로 지금 굉장히 우려가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황교안 총리는 솔직히 조용히 계셔야죠. 에? 지금 황교안 총리 때 이 메르스 사태는요. 정부가 뭘 잘못한 게 아니라 정부가 아예 부재했었던 사건이잖아요. 지금은 정부는 열심히 뛰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 바이러스가 통제가 좀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거잖아요. 아무 일도 안 하고 놀고 있다가 무능력하게 있다가 막 메르스가 터진 거랑 열심히 코로나를 대응하려고 뭘 이렇게 좀 해보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병이 확산하고 있는 거는 비판의 수준이 전혀 차원이 다른 거죠. 안 그렇습니까? 정부가 아예 손 놓고 놀고 있었던 거랑 정부가 실책을 벌인 거랑 이게 어떻게 이게 비교 수준이 같습니까? 에? 황교안 씨. 메르스 보세요. 그때 2015년 때 5월 22일에 첫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그때 박근혜 대통령 아무 말도 없었어요. 11일이나 지나서 그때 메르스 때문에 사망자가 2명이나 나왔을 때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발언을 합니다. 지금 환자가 15명 나왔는데 관리 잘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팩트도 틀렸어요. 25명이 지금 이렇게 그 확진자가 나왔는데 대통령조차 15명이라고 잘못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서 또 황당한 얘기가 뭐냐? 정부는 사실 이 메르스 사태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 이런 말까지 해요. 참, 변명도 참. 지금은 정세균 총리가 직접 나서서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장이 돼서 여러 지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이게 지금 잘 관리가 생각만큼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황교안 전 총리는 정세균 총리한테 진짜 사람이라면 이 정도 예의는 갖춰서 비판해야죠. 나도 메르스 때 관리 잘 못한 거 인정한다.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 그러나 어쨌든 경각심을 갖고 최대의 어떤 국민의 어떤 보건 정책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저도 해보니까 쉽지 않습니다. 네, 저도 참 국민에게 죄 많이 지었습니다. 정세균 총리만큼은 저 같은 실수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게 정치권의 예의 아닙니까? 황교안 전 총리가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이 정부를 비판한다는 거예요. 저는 와 진짜 뭐 진짜 양심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정치 질병자입니다. 이 사람들 정치병자들이 정치병자들. 그래서 이 정치질병관리본부에서 누가 지금 정치병자인지 지금 확진 판정을 제가 해드리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 잘 구분하십시오. 자, 그리고 이분은 그 다음 이제 사람인데 이분은 확진자는 아니고 지금 검역 대상에 올라가지고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분 정도로 평가하면 되겠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입니다. 네, 이분도 지금 정치병 의심 증세가 있어요. 자 보세요.
권영진 대구시장의 태도 참 이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본인이 나서가지고 지금 이 신천지 교인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단속하고 감염 이 예방에 협조하지 않는 교인들 뭐 경찰력을 동원해서라도 어떻게든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학법적 수준 안에서 계속 동분서주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분은 자기 잘못에 대해서는 하나도 얘기 안 하고 중앙정부만 막 비판하고 어떻게 된 게 신천지 교인 옹호하는 말만 더 열심히 하고 있는 인상이에요. 예. 그러니까 역시 지금 이분이 국민의 건강보다는 이 총선 때 대구 지역에서 정치적 이득만 계산하는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대구 시민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지금 이렇게 대구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감염이 이렇게 막 확산된 게 대구시장의 책임이 매우 커요. 보세요. 대구 서구보건소 감염 예방 총괄팀장 이 사람이 지금 감염 그 책임자가 예방 책임자가 본인이 감염이 됐는데 그런 의심 증세가 있는데도 막 돌아다니면서 활동한 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지금 대구시장은 이 사람 지금 옹호하고 나섰는데 뭐가 지금 좀 문제가 심각해요. 권영진 시장 판단이. 자, 그 서구보건소의 그 감염 예방 팀장 이분이 신천지 교인이다라고 명단 통보된 게 20일에 이분한테 통보가 갔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깜짝 놀랐겠죠. 아, 내가 들켰구나. 근데 대구 보건소에다 일단 얘기는 안 해요. 본인 스스로. 예, 저 신천지였습니다. 실은. 그런 얘기는 안 하고 21일 날 그냥 출근을 안 해요. 아, 몸이 아파서 좀 쉴게요. 그러면서 신천지 교인인 건 숨겨요. 예. 그러고 나서 있다가 나중에 본인이 이제 스스로 가서 이제 조사 검사 받아가지고 확진 판정 받은 거죠. 이걸 가지고 권영진 시장이 이럽니다. 자발적으로 이분은 검사를 받은 거고 확진 판정 받았습니다. 신천지 교인임을 밝히지 않은 건 문제 삼기 어렵다. 이렇게 브리핑을 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이분이 본인이 신천지 교인인 걸 당연히 지자체에 밝힐 의무 없어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뭐 국민 감정상 왜 이걸 숨기냐 자꾸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합법적으로 솔직히 내가 신천지 교인이다 이거 밝힐 의무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예요. 그럼 이분이 뭘 잘못한 거냐. 권영진 시장 말대로 이분이 보건당국에 직접 찾아가서 스스로 검사받은 건 잘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자 신천지 문제 때문에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한 게 18일부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분은 본인이 신천지 신자인 건 본인은 잘 아니까 대구 교회 거기에 가지 말았어야죠. 에? 그런데 거기에 가서 출석을 해요. 에? 그러니까 이분이 본인이 스스로 신천지 교인인 걸 알고 있으면 언제부터 자가격리를 시작했어야 되냐? 19일부터 시작했어야 돼요. 에? 대구시에서 뭐 명령을 하거나 말거나 본인이 감염 예방 팀장인데 활동을 중단해야 됐던 게 19일부터예요. 근데 이분이 계속 돌아다녀요. 그걸 그리고 결국은 21일에서야 자가격리를 스스로 시작해요. 신천지라는 건 숨기고. 숨긴 거는 뭐 제가 뭐라고 안 한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이분이 이틀 동안 기간 돌아다닌 거. 이거에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이 신천지 때문에 이 사건이 터진 게 18일부터인데 19일부터는 최소한 돌아다니지 마셨어야죠. 누가 신천지임을 대중에게 밝히래요? 적어도 보건당국에게만 알리고 자가격리를 시작했어야죠. 뭐 인터넷에 쓰란 얘기가 아니잖아요. 나 신천지입니다. 고백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보건당국에 밝혔는데 보건당국에서 그러면은 뭐 이 누구야 이 대구 서구보건소 감염 예방 총괄팀장이 신천지였습니다라고 홈페이지에 띄우겠어요? 개인정보인데? 그러니까 이 대구보건소 이 팀장이 이틀이란 기간 동안 무책임하게 그것도 방역 책임자가 돌아다닌 거 이건 정말 큰 문제인 거죠. 신천지 교인인 걸 숨겼다는 걸 문제 삼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권영진 시장은 뭘 문제 삼아야 되느냐? 바로 이거 18일 날 신천지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19일 20일 동안 왜 자가격리 스스로 안 하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일을 했느냐? 그러면서 오히려
보건소에 직원 한 4명인가 3명인가도 좀 퍼뜨린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예? 권영진 시장은 대구 보건 방역의 책임자입니다. 지자체 책임자가 그래요. 예? 그런데 자기 휘하의 직원이 이런 무책임한 행동을 했어요. 그리고 이 대구 신천지 교인 확진자가 교회 예배 같은 거 막 가고 그랬는데 이게 중대 상황이라고 바로 판단해야죠, 시장이면. 그러면 바로 교회 차단하고 교인들 전수조사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신천지 교인들 다 떠나가고 전국을 활보하도록 다니도록 며칠을 시장이 허비했잖아요. 에? 질병관리본부랑 함께 국민에게, 이 대구 시민에게 사과를 해야 된다면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에? 이 대구 보건소장, 이 총괄팀장이랑 권영진 시장, 그리고 우리 중앙정부, 이렇게 3명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권영진 시장은 쏙 빠져요? 사과를 안 해요. 자기는 다 잘했는데 중앙정부가 문제래요. 양심이 있어야지, 양심이. 예? 대구 MBC가 이런 부분 그 보도하는 지적을 했더라고요. 지금 광역시입니다. 대구가 240만 명 인구가 넘는데 이 법적으로 말이죠, 여러분. 이 광역시는 역학조사관 2명을 보유해야 돼요. 이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이게 법이 개정돼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드러났어요. 지금까지도 1명만 두고 있었더라고요. 그 1명도 의사 면허도 없어요. 그냥 대구시청 공무원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이 막 벌어지니까 대구시장한테, 권영진 시장한테 너 왜 그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산이 없었대요. 정말 여러분, 이재명 성남시장이었을 때 보세요. 성남시가 모라토리엄 상태되고 막 그 시가 부도 상태이고 그러는데 결국 몇 년 만에 정상화시키고 지역 주민들한테 무상복지 같은 거 이런 거 엄청 하게 완전 탈바꿈했잖아요. 몇 년 만에. 에? 이게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예산이 없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재명 시장이 당시 한 얘기가 있어요, 언론에. 예산이 없는 게 아니라 자기가 시장이 돼 보니까 예산이 쓸데없는 곳에 줄줄줄줄 새는 것을 바로잡지 못해서 전임 시장이, 그래서 예산이 없었던 거더라. 에? 이거 바로 잡으니까 무상복지도 할 만큼 예산이 생기더라. 그리고 모라토리엄도 선언할 정도로 성남시가 위기였는데 그거 빚도 다 갚더라. 몇 년 안에.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행정 능력을 인정받아서 경기도지사까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구시장, 권영진 시장은 좀 배워야 돼요. 이런 부분들은. 예? 대구 시민 여러분, 좀 똑바로 뽑으세요. 지자체 장 좀. 그냥 막 자유한국당 막 이런 데라고 해서 막 덮어놓고 찍지 마시고 제발 좀. 지금 경기도시장 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이미 이런 일 터지기 전에 역학조사관을 6명이나 갖추고 있었어요. 방역 그 관련해서. 그리고 지난달 29일 1월 달에 이미 1월 말에 긴급하게 민간 역학조사관 6명을 이미 충원했어요. 네. 이렇게 발빠르게 대응을 했어야죠. 근데 대구는 신천지 교민들 때문에 난리가 나는데도 그때까지도 역학조사관을 달랑 1명만 보유하고 있었던 거예요. 법을 위반해 가면서. 예산이 없어서 그랬다고. 그런데 지금 대구 시민들이 다 얘기하잖아요. 대구시청 그 신청사 건축 비용만 3천억을 배정했는데, 에? 아니 그 중에서 1억만 지금 빼와도 얼마든지 1명을 충원했을 텐데 1명이 아니 2명까지는 충원할 수 있잖아요. 연봉을 5천만 원을 준다 해도. 지금 이게 말이 되는 핑계입니까? 저는 그래서 권영진 대구시장이 유체 이탈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그 중앙정부만 비난하는데 진짜 그럴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에? 지금 권영진 대구시장이 아까 이제 제가 그 또 헛소리하는 게 제가 아까 짚어드린 것처럼 중국인 입국 금지 안 시켜서 지금 뭐 이 난리가 났다 이러는데 본인이 잘못한 걸 자꾸 덮으려고 이런 얘기를 자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권영진 대구시장이 이 중국인에 대해서 입국을 금지했던 국가들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부분의 진행 속도가 더디다. 지금 이렇게 밝히면서 이제 막아봤자 너무 늦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에? 권영진 시장이 이런 얘기할 자격이 있습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그 코로나 지역사회 감염이 중국인한테서 퍼진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다 국내로 들어온 중국인 탓입니까? 신천지가 가장 큰 비난을 받고 그 신천지 교인들을 바로바로 통제하지 못한 대구시장의 책임도 있는 거 아닙니까? 에? 방역 구멍이 뚫린 게 지금 국내로 들어온 중국인 탓이 아닌데 지금 중국 교민사회 한국에 있는
이 중국인 사회들이 진짜 지금 뭐 때가 이러니까 조용히 있어서 그러는 거지. 이 사람들도 진짜 미치고 펄쩍들 노릇이겠죠. 자기들이 퍼뜨린 게 아닌데. 지금 권영진 대구시장이 자기한테 다 비난이 쏠릴 것 같으니까 중앙정부만 비판하는데 진짜 이렇게 무책임한 겁니다. 정부가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방역에 이렇게 좀 구멍이 뚫리고 있는 거를 질타하는 거는 우리 국민은 할 수 있죠. 대구 시민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권영진 대구시장은 자격이 없죠. 당신은 대구 시민한테 머리 숙여 사과해야죠. 정부랑 함께 책임져야 될 지자체장이죠. 안 그렇습니까? 중국에서는 그 난리가 나니까 우한시의 그 시장이랑 보건 책임자가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정말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하면서 대국민 사과하잖아요. 권영진 시장은 왜 우한 시장만큼도 못합니까? 국민은 비판할 수 있죠. 그런데 권영진 시장 당신만큼은 중앙정부 비난에 동참할 자격이 없어요. 커피 내리고 다시 오겠습니다. 네, 허재영 기자의 시사 바리스타 함께하고 계십니다. 화를 안 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참, 안 그래도 지금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이 경제가 막 다 죽어가지고 이게 좀 큰일인데, 여러분. 예? 거기에 정말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겸허하게 사과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막 나서가지고 설치고 다니면서, 예? 총선 때 무슨 이득 하나 받아볼까 막 이러고 있고. 와, 난 정말 역겨워요, 이런 사람들. 진짜로. 그래서 저희 그 정치질병관리본부에서 긴급하게 정치병자들 지금 확진 판정시켜야 될 사람들을 제가 좀 걸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황교안 그리고 권영진 대구시장을 제가 좀 다뤄드렸습니다. 뭐 계속 정치질병관리본부는 운영될 겁니다. 총선 때까지 일단 좀 지켜보시고요.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하고 통화했죠, 얼마 전에. 그러면서 중국의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이다, 이렇게 통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거 가지고도 민경욱 씨나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 자격도 없는 사람 이러면서 막 비난하고 있는데, 사람마다 참 어떻게 이렇게 생각이 다를 수 있을까 하면서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들었거든요, 여러분. 야,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 인류애적 감성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사람이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네. 이 말을 듣고 시진핑이 감동했다는 거 아니에요. 중국 언론의 보도가 이렇잖아요. 그러면서 시진핑이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중국 인민이 지금 초기 공포에서 벗어나서 전염병을 이길 전망과 희망을 보고 있는데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다. 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관련 여러 가지 공유하겠다 약속했잖아요. 중국이 한국에 감동받은 거예요. 이 인류애적 위로 때문에. 우리도 사실 중국 때문에 지금 이런 고통을 겪고 있으니까 사실 왜 원망을 하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막 국민이 지금 몇백 명이 죽고 그 초상집 그런 데에다가 지금 일단 지금 비난을 하는 게 우선입니까? 안 그래요? 일단 우리도 되게 힘들긴 한데 일단 중국 당국도 힘내십시오. 우리 고통을 같이 이겨나가 봅시다. 네. 이렇게 먼저 위로하는 게 인류애적 감성이잖아요. 우리가 마스크 선물해서 갖다주는 국민이에요, 중국에. 우리도 마스크가 없어져서 죽겠는데 이게 얼마나 인도주의적인 어떤 행동들입니까, 한국 국민들이. 중국 사회가 완전히 감동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중국 국민들 생각하겠죠. 진짜 한민족은 참 대단하다. 우리를 당연히 원망할 것 같은데 자기들도 난리인데 우리 때문에 되레 우리를 걱정해주고 위로하고 마스크 갖다주고. 중국의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이다. 당신들이 힘을 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 얼마나 감동받겠어요, 우리한테. 안 그렇습니까? 이게 외교죠, 여러분. 네? 결국 뭐 솔직히 말해서 이게 다 나중에 우리 국민이 중국 가서 펼치는 사업이라든지 또는 중국 국민들이 여기 와서 쓰는 돈이라든지 다 우리의 GDP 상장으로 연결되는, 경제적 이득으로 연결되는 외교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은 정치인이라면 당연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진짜 물론 일반 국민들은 화를 낼 수 있죠. 아니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한테 이럴 수가 있어. 에? 화 낼 수 있죠, 일반 국민들은. 그런데 적어도 정치인이라면 함께 봐야 될 능력은 있어야 되는 거죠. 외교, 경제, 온갖 앞으로의 그 미래에 벌어질 일들과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냥 막 화부터 시진핑한테 내고 나면 당장 속은 시원할 수 있죠, 우리 국민이. 그럼 그 이후는 생각 안 합니까? 민경욱 씨. 이분도 정치병자 중에 한 병이에요. 제가 확진 판정하겠습니다. 오늘자 기사를 보니까 WHO 조사팀의 브루스 에일워드 박사가 그 중국에 조사를 다 마치고 이런 기자회견을 했더라고요. 이분 이제 우한도 갔다 오고 했는데, 지금 중국이 세계적인 민폐 국가인데 되레 오늘 이런 발표를 했어요. 세계인들이 중국에 빚을 졌다. 네. 뭔 소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대통령과 철학이 비슷한 거예요. 지금 중국이 처음에 굉장히 민폐를 끼치긴 했는데 이후에 우한시를 완전히 강경 봉쇄하고 인권 탄압 뭐 이런 얘기까지 막 들을 정도 돼가면서 사실 지금 전염병을 강제로 통제한 거 아니에요. 자기들 경제가 죽거나 말거나. 네? 그 덕에 다행히도 중국에서 지금 전염병이 이제 한풀 꺾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온갖 그 관리 대처 노하우가 지금 이제 그 세계에 지금 공유가 되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WHO가 세계가 중국에 빚을 졌다 이런 얘기를 해요. 좀 사실 동의가 안 됩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죠? 그런데 이 WHO마저도 중국에 이런 얘기를 할 정도이고 이런 것들을 함께 봐가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평가해야 된다라는 거죠. 무조건 시진핑한테 저자세 외교를 했다는 둥. 참 그렇게 진짜 양심이 있으면 진짜 민경욱 씨 진짜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본인들이 정부를 책임지고 이끌었을 때 어떻게 행동했는지 잘 보세요. 자, 방송 마치겠는데요. 여러분,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문재인 정부의 방역 대책에 불만이 있으면 얘기하십시오. 국민은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요, 혹세무민, 이 기회를 틈타서 혹세무민 하려는 정치인들은 저는 감시를 해서 방역 대책을 세울 겁니다. 정치병 방역 대책. 예? 저는 그걸 감시하겠습니다. 이 세월호나 메르스 이 사건 때문에 국민에게 정부의 부재, 국가의 부재를 경험하게 했던 사람들이 다시 나타나가지고 때는 이때다 이러면서 다시 정부를 접수하려고 하는 거. 저는 이거는 막아야 되겠다는 기자의 사명감이거든요. 제 어떤 그 생각에 동의가 안 되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여러분의 생각도 제가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댓글로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요. 다음 방송에서는, 다음 정치질병관리본부에서는 문재인 정부를 지금 연일 공격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 실체에 대해서 소상하게 밝혀드리겠습니다. 이분들 순수한 의사단체가 아닙니다. 자, 오늘 이 방송은요, 유튜브 쪽에서 아마 광고 수익 허가를 내주지 않을 겁니다. 일단 뭐 질병, 뭐 코로나 이런 말 들어가 있죠. 그리고 제가 뭐 어떤 특정인들 대상으로 정치 질병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광고가 안 붙을 겁니다. 자, 허재현 기자의 방송을 응원해 주시고 지속적인 방송 제작을 도와주시려는 분들은 조금씩만 후원 계좌에 인사글 좀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재현 기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